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는 김선영의 In 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 지금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로 끝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FOMC의 이 회의 이후에 좀 시장에 좀 안정감을 찾은 듯한 느낌도 들고요. 뿐만 아니라 좀 경제 지표들도 꽤 괜찮은, 그런 수치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영향을 준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이틀 강한 상승 랠리를 지속하면서 3대 지수 모두 2.3%가 넘는 급등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뉴욕 증시를 비롯 글로벌 증시를 연이틀 큰 폭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개선된 경제지표가 겹친 것이 지수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6천 건이 감소해 28만 9천 건을 기록, 29만 5천 건이었던 예상을 하회하면서 6주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와 컨퍼런스 보드의 11월 경기 선행지수 역시 0.6%가 상승하면서 0.5%였던 예상을 웃돌아 미국 경제가 탄탄한 확장세를 지속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 오늘 증시의 호재였습니다. 한편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사인 오라클의 실적 개선이 또 다른 상승 요인이었는데요. 오라클은 예상을 1센트 상회한 순이익과 3.5%의 매출 증가를 발표하면서 오늘 10%가 급등해 관련 IT 업종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운송, 금융, 소매, 제조, 항공사, 건설, 자동차 등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대부분이 상승했던 가운데 WTI 국제 원유 가격이 오늘 3%가 넘게 급락해 54달러 98센트에 마감되면서 에너지 관련 업종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크루즈 선박 운영 업체들과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업종 등은 하락했으며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상승한 2.204%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증시 이슈와 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글쎄요,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키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 SNB가 불법 자금 유입을 줄이고 스위스 프랑의 가치 급등을 막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합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정례 통화 정책 회의를 마치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년 1월 22일부터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에 대해 0.2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최근 러시아 금융위기 등을 비롯해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고객이 SNB로 몰렸다면서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으로 스위스 프랑으로 자금을 맡기는 수요가 줄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환율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은행은 1유로당 1.20 스위스 프랑을 적절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미국 3위의 약국 업체인 라이레이드는 예상을 4센트 웃돈 주당 10센트의 순이익과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66억 9천만 달러의 매출과 함께 2015년도 실적 전망을 상향 제시하면서 오늘 12%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최근 263만 주를 매입해 보유 지분을 10.77%에서 11.34%로 늘렸다고 공시를 한 데 따라 렌터카 업체 허스 글로벌 홀딩스는 5.8%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자사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소식으로 빅토리아 시크릿과 리미티드 등을 운영하는 어페럴 업체 엘브랜스가 2% 상승한 반면 증권사 스티플 니콜라스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플래시 메모리 기기 업체 샌디스크는 0.7%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제약사인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은 개발 중인 대상포진 치료제의 임상 실험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효능을 보였다고 공시하면서 3%의 상승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대형 식품업체인 코네그라는 지난분기 주당 61센트의 순이익을 거둬 예상에 부합했지만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7%가 감소한 4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1.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이제 경제 지표와 좀 일정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그리고 서비스 PMI 모두 발표가 됐는데 전부 다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월 들어서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전달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 따르면 1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전달에 플러스 48보다 크게 감소한 플러스 24.5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25에 다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항목별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에 35.7에서 15.7로 고용지수는 22.4에서 7.2로 각각 하락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마켓에 따르면 12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속보치가 전달에 56.2보다 하락한 53.6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56.9를 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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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비스 PMI 지수는 지난 6월 61을 기록한 이후 매달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확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인 50은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캐나다의 휴대전화 업체인 블랙베리를 시작으로 미국 최대 중고차 딜러인 카맥스, 스포츠용품 판매 업체인 피니쉬라인, 그리고 결제업체 페이첵스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유럽까지 좀 영향을 미쳤는지 유럽도 상당히 큰 폭으로 마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대 지수들, 장중 내 흐름은 좀 어땠는지, 그에 따라서 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